5,000의 1 세포 분열 하는데 제목에 있는 것부터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세포 분열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세포 분열이란 세포가 나누어지는 거야. 그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세포 분열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뭐하냐면 둘로 나누어지는 거야. 이게 세포 분열이야.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게 세포 분열이군요. 그럼 정의는 어려운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새로 배우는 용어가 있어. 하나의 세포, 그럼 이제 세포가 이렇게 돼 있어. 세포 벽이든 세포 막이든 이렇게 세포가 있어. 그럼 이 세포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동그라미가 있어. 이렇게 핵막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눈알처럼 보이는 인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많이 듣는 생로병사에 나오는 DNA, 이중 나선구조의 DNA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세포가 있어. 요 하나의 세포가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생겨서 핵막이 있고 인이 있고 핵막이 있고 인이 있고 이렇게 DNA가 안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게 세포 분열이야.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이제 약속을 해요. 지금부터 약속이에요. 하나의 세포 처음 출발하는 이 세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세포는 없어. 뭐라고 한다? 모세포라고 해. 모세포라고 해. 원래 세포를. 됐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포 두 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세포가 없다시피 아들 세포도 없어요. 그러면 모세포에서 무엇으로 나누어지는 거? 딸세포. 모세포 하나에서 딸세포 두 개로 나누어지는 세포 분열입니다.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해. 자,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나와 있죠? 요 동그라미 이름이 핵막이라고 했어. 그럼 쌤, 저 핵막은 언제 배웠어요? 기억 안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생물에서 여러분이 뭘 배웠는가 하면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하면서 배웠던 거. 그래서 핵막의 유무에 따라서 원핵과 뭐예요? 진핵세포로 나누어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다. 알겠죠요? 쌤, 저 독보적인데. 아니요, 중1 때 교육과정에서 다 배웠어요. 시험을 안 봤을 뿐이지. 그래서 요거 이름이 뭡니까? 하고 보면 동그라미 이름이 핵막이야, 핵막. 요 동그라미 이름이 핵막이군요. 그럼 얘는 핵막이 있으니까 무슨 세포다?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 중1 때 배웠던 용어라서 써줍니다. 그 다음 요거 눈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얘가 뭔가 하면 인이라는 녀석. 인. 그래서 핵막과 인이 뚜렷한 모세포에서 핵막과 인이 뚜렷한 두 개의 딸세포, 즉 하나의 세포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세포 분열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세포 분열의 정의는 별거 없는데 요 용어가 새로 추가됩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런 세포 분열의 필요성. 얘는 별 3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모든 학교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문제 나와. 안 나온 적이 없어. 됐죠? 쉽게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어렵게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그래서 요즘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세포 분열의 필요성의 정의는 작은데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먼저 들어요. 필기할 거는 요것밖에 없고 설명 먼저 들어주십시오. 설명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세포는 커지지 않고 분열합니까?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물으면 원활한 물질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원활하게 물질을 교환해야 살아갈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세포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고 나와요. 가로 세로 1cm.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세포가 있어. 이 세포가 가로 세로 2cm로 커져. 가로 세로 2cm로 커지고 이 세포가
가로 세로 3cm로 커져. 이거 설명 책에 있어요. 설명 듣고 이따가 책에 거 뭐라고 할 테니까 얘는 설명만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세포야.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세포가 이렇게 커져. 가로 세로 높이 1cm. 1cm인 세포. 가로 세로 높이 2cm인 세포. 가로 세로 높이 3cm인 세포. 자, 그럼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커지면, 세포가 이렇게 그냥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포는 분열해야 됩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수학이 필요해요. 자, 수학에서 여러분이 표면적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표면적이라고 배우는 게 있고 부피라고 배우는 게 있어요. 표면적이 겉넓이라고도 하던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표면적으로 할게요. 수학은 능숙하지 않아서. 자, 그럼 이제 표면적이 있는데 표면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넓이에다가 그 물체의 면의 수를 곱해준 게 표면적이래요. 그래서 표면적은 어떻습니까?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무엇을 해주면 돼요? 면의 수. 그럼 얘는 정육면체니까 면의 수 6개. 그다음 부피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요. 가세, 높.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져가서 써먹어요. 자,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 표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의 6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6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6면. 요렇게 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6 나오고, 얘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24 나오고, 얘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54 나와요. 요렇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부피를 구해요. 부피는 가, 세, 높. 가, 세, 높. 가, 세, 높.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야.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커지면 이 말인 거예요. 표면적. 자, 요거는 약 얼마 증가해요? 4배 정도 증가해요. 4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갑니다. 여기에서 가면 얘는 몇 배 정도 증가합니까? 하고 물으면 9배 정도 증가하죠. 맞죠? 그쵸? 자,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가 1일 때에 비해서 2로 가면은 4배 정도 증가하고 3으로 가면 9배 정도 증가해. 그런데 부피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8배 증가해요. 8배 증가하고 몇 배 증가해요? 27배 증가해요. 27배. 그럼 문제는 이거야. 표면적의 증가 비율이 4배, 9배가 부피 8배, 27배 부피의 증가 비율을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론이 바로 이거야. 부피분의 표면적. 부피분의 표면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1분의 6이니까 6이라는 값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는 8분의 24니까 얼마가 나와요? 3, 8이 24에서 나와. 세 번째는 27분의 54니까 2가 나와. 그럼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점점점 작아져.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건 원활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원활한 물질 교환이 못 일어난다는 거야. 못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부피가 커지면 원활한 물질 교환이 못 일어나는가 싶어서 이제 염기성을 확인하는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럼 그걸 갖다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으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여기에다 다 떨어뜨려줘. 여기에다 떨어뜨려주고 수산화나트륨에 넣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얘는 안쪽까지 다 붉은색으로 변해. 그러면 안쪽까지 물질이 충분히 들어왔다, 충분히 나갔다는 게 돼.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2cm로 가니까 바깥쪽은 충분히 들어왔는데 안쪽이 뭐하더라? 일부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3cm로 커지니까 바깥쪽은 아무 문제 없어. 바깥쪽은 아무 문제 없는데 안쪽에는 아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해.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몸이 세포야. 세포인데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커지면 안쪽에 영양소가 못 들어오네? 그럼 세포 안쪽이 뭐 하겠어? 썩겠죠. 썩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세포는 커지면 안쪽까지 영양소가 못 들어와서 원활한 물질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뭐한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뭐합니까? 분열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들으세요. 요런 설명대로 나와요. 알았지?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부피분의 표면적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물질 교환이 무리해요. 유리합니다. 그러면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작으면 물질 교환이 뭐하다? 무리합니다. 무리해요. 그래서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뭐합니까?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 분열합니다. 왜요? 하고 물으면 왜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 분열합니까? 바로 표면적의 증가 비율이 부피의 증가 비율을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거 꼭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세 가지 시험 문제 나와요.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표면적의 증가 비율이 부피의 증가 비율을 못 따라가서 원활한 물질 교환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는 분열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러 갑니다.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서 나오는데 요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여러분 교재 16쪽 펴주세요. 탐구 A라고 되어 있는 16쪽 펴주세요. 그래서 이거 안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16쪽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교재 16쪽 한번 봐주세요.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에서 딱 나와 있어. 식용색소에다가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줬을 때 세포가 뭐합니까? 큰 거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원활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보세요. 해석 밑에 보시면 우무조각을 세포라고 하고 식용색소를 영양소라고 할 때 거기 줄거주시면 돼요.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불리하다. 그 내용 줄 거고 별 다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뭐 한다? 100% 시험 출제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100% 출제. 됐죠? 그 내용이 100% 출제돼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요. 정리. 자, 이제 두 번째 가서 물질 교환은 세포의 표면을 통해 일어나므로 거기부터 줄 거면 돼요. 세포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동그라미 치고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뒤에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세포의 수를 늘린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세포의 수에다 하나만 적어줘요. 세포의 수. 자, 이 세포의 수가 무엇을 결정한다? 생물체의 크기를 결정한다. 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쌤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요. 뭐합니까? 키가 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연우나 이런 친구들처럼 키가 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가 한 150cm 되는 친구하고 180cm 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이 키 작은 친구와 키 큰 친구의 차이는 뭐다? 세포수. 그래서 여러분이 나보다 키가 더 크죠? 그럼 여러분은 나보다 세포의 수가 뭐하다? 더 많다. 알겠죠? 세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키 큰 친구가 돼요. 그럼 코끼리는 생쥐보다 세포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키 큰 친구들은 세포의 수가 많은 거고 여러분의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주는 게 바로 뭐다?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의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 따라서 청소년기에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 큽니다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지 생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생겨서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키 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키가 큰 친구들은 안 커도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포의 수가 생물체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주면 되고 밑에 세포의 수에다가 생물체의 크기. 그래서 코끼리와 개미의 차이는 세포 수의 차이입니다. 세포 하나의 크기가 아니고 뭐의 차이다?
세포 수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그 밑에 봐요. 동아출판사는 이렇게 나와요. 페노프탈렌용이. 쌤이 설명해 준 거. 요거. 동아출판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낸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봐요.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각각 한 변이 1cm인 정육면체와 2cm인 정육면체 가와 나의 부피분의 표면적인 값을 구하래네요. 그럼 한번 구해보세요. 모르면 칠판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했는 친구는 3번 해보세요. 세포가 계속 커질 때 문제점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임이 물질 교환과 관련지어서 서술하세요. 그럼 위에 아까 의무조각에서 나와서 별 3개 시험 100% 출연이라고 줄 거는 그 문장을 그대로 써주시면 3번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만 해보십시오. 확인 문제. 예. 얼마든지 갔다 와요. 당연히 갔다 와도 돼요. 화장실 급한 친구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세요. 보내드립니다. 승민아, 몸이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괜찮죠? 자, 그럼 16쪽에 2번에 답은 요거예요. 가. 요게 가의 답이야. 나의 답은 요게 나의 답이에요. 요게 가의 답. 요게 나의 답.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나온 위에 줄 거는 거.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원활한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19쪽으로 가주세요. 19쪽. 자, 19쪽에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보면 2번, 3번만 풀어주세요. 19쪽에 2번, 3번. 칠판 지울 동안 19쪽에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9쪽에 2번, 3번.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이 세포 분열.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세포 분열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그럼 이제 결론 먼저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포의 일생, 세포의 주기, 세포의 주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사람의 일생이 있듯이 세포도 주기가 있어. 우리는 엄마, 아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응애하고 출산해서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장년기, 노년기, 그럼 일생이 끝나. 그럼 세포의 주기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포의 일생은 세포가 이렇게 나누어진 두 개의 세포가 엄마 세포처럼 커지는 시기, 그리고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시기,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 간기. 그리고 무엇이 있다? 분열기.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어집니다.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어져요. 세포의 일생은.
자, 그럼 이제 감기는 세포의 주기 중에서 가장 긴 시기야. 그래서 감기는 무엇입니까? 하면 세포 주기에서 가장 긴 시기. 이따가 뒤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정리 안 할 거예요. 세포의 주기에서 가장 긴 시기이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씁니다. G1기가 있고 그 다음 S기가 있고 G2기가 있어요. G2기. 자, G1기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이거야. 둘로 나누어진 딸 세포가 엄마 세포처럼 커지는 시기가 G1기야. 딸 세포가 모 세포의 크기로 커지는 시기가 G1기고 S기가 무엇입니까? 요 S기만 우리는 공부합니다. 3학년 때 나오는 거 S기가 유전 물질의 양을 2배로 복제하는 거야. 그래서 S기가 DNA 양을 2배로 복제하는 시기야. 그리고 G2기는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일생이 12시간이라고 쳐요. 그럼 감기가 10시간이야. 세포가 12시간 만에 태어나서 12시간 만에 죽는다면 준비하는 시기 감기가 10시간이고 분열기가 2시간밖에 안 돼. 그럼 이 분열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는 분열기일 때만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가? 요거는 고등학교 가서 바뀌는데 중학교 때는 불변이에요. 분열기일 때는 반드시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 핵분열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핵분열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순서로 일어나면서 이 분열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 분열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 움직임 변화예요. 행동 변화가 움직임 변화예요. 행동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어 줍니다. 분열기를 나누어줘요. 그리고 이 분열기일 때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분열기에서만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를 관찰 가능한 게 언제? 분열기입니다. 세포의 주기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를 기준으로 분열기를 나누어주면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하고 나와요. 그래서 분열기를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면 이름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뭐가 생기겠어? 2개의 딸세포. 그럼 감기가 어디에 들어간다? 모세포에 들어가. 모세포에 들어가고 말기 다음에 2개의 딸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모세포에 들어가고 말기 다음에 나오는 2개의 세포가 딸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주고 언제? 말기 때. 말기 때 무엇이 일어나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핵분열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면 전기에서 후기까지가 무엇이에요? 핵분열. 그리고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말기 때 일어나는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식물세포, 동물세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포질 분열은 언제 일어나요? 하고 물어요. 그럼 언제 일어난다? 말기 때 일어나고 이 말기 때 세포질이 분열되는 방법. 세포질 분열 방법에 의해서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로 뭐합니까?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포질이 분열되는 방법에 의해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로 구분하는 시기가 말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앞에 있는 게 어디에 들어간다? 핵분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세포의 일생이에요. 세포의 일생. 자, 그럼 이 세포 주기는 설명은 앞에서 해줬고요.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에서 한 번 더 나오면서 설명 들어갈 것이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염색체로 갈게요. 그래서 세포 분열 정의 설명하는 거에서 나와준 필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염색체로 갈게요. 염색체가 무엇입니까? 자, 염색체의 조건은 세포가 분열할 때. 언제? 세포가 분열할 때.
할 때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이라고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조금 바뀌어서 그래서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감기에는 염색체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해요. 감기에는 염색체를 못 봐요. 세포가 분열할 때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막대나 끝 모양으로 합쳐진 게 무엇입니까? 염색체야.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나 끝 모양으로 나와요. 누가 합쳐져서? 염색사.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뭉쳐져서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막대나 끝 모양. 막대나 끝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 자, 그럼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리는 거. 요렇게 그려주는 거. 아니면 그냥 뭐합니까?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편하게 그리시기 위해서. 자, 요렇게 나타나는 거 염색체. 막대나 끝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그냥 막대 모양 그려도 되는데 요렇게 그려줘.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요게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요 이름이 동원체야. 요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염색체 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동원체. 동원체이고 요게 바로 뭐예요?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얘가 염색체. 염색체가 돼요. 아하, 그럼 동원체와 염색체, 막대나 끝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염색체래요. 그럼 여기 동원체는 누가 보는가 하면 방추사가 보는다. 그럼 이 염색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합시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염색체 공부합니다. 염색체는 중학교 3학년 통과, 생명과학원, 생명과학 2 계속 나오는 아입니다. 기본. 자, 이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나 끝 모양으로 나타나는 염색체는 첫 번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누구와? DNA와 단백질. 뭐 되어 있다? 구성. DNA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과에 가면 이 단백질을 갖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름이 히스톤이야. 그래서 염색체는 무엇이니? 제일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염색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DNA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유전 정보를 나의 후손에게 또는 나의 유전 정보 DNA를 가지고 내가 감수 분열하면 후손에게 주고 체세포 분열하면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DNA니까 무엇을 담아주는 거예요? 유전 정보. 유전 정보를 뭐 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염색체겠죠. DNA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고 있겠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겠죠. 염색체라는 녀석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는데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해주는 아이가 누구다? DNA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염색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염색체는 무엇입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와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염색체가 되면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염색체에서 알아야 되는 건 말장난이면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말장난이면서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염색체 수가 같으면 차이를 모르겠어.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같은 종은 염색체 수가 같다? 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전혀 틀려요. 이제 여기서 낚이면 생물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물이 뭐 같다? 꼼꼼하게 안 하면 G하고 R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가요.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하는 문장은 틀렸어요. 얘는 절대로 안 맞아요. 틀렸어요. 그런데 같은 종은 염색체 수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얼라요, 쌤. 뭐 이렇게 지랄 같아요. 네, 지랄 같아요. 자, 그럼 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게요. 보세요. 2n 이꼴 24개야. 염색체 수를 나타낼 때 2n이야. 왜 n인가 하면 염색체가 이렇게 아빠가 하나 줘. 그리고 엄마가 하나 줘. 이렇게 엄마 아빠가 주는데 아빠가 주는 거 부, 엄마가 주는 거 뭐야? 근데 아빠가 주는 염색체 수 n, 엄마가 주는 염색체 수 n, 부 뭐니까 2에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아빠에게서 12개 받고 엄마에게서 12개 받아서 24개의 나이가 있어. 염색체 수가 24개로 같아요. 같습니다. 같아. 그런데 누가 된다? 하나는 벼가 되고 하나는 토마토가 되고 하나는 소나무가 되고 소나무가 됩니다. 염색체 수는 2n 이꼴 24개로 같지만 염색체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서 어떤 애는 우리가 먹는 주식인 쌀이 되는 벼가 되고 어떤 애는 채소라고 부르는 토마토가 되고 어떤 애는 사시사철 푸르는 소나무가 돼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24개로 같다 해서 전부 다 같은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1번이 왜 틀렸는지 되겠어요? 위에 게?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염색체 수가 같은데 같은 종이 아닙니까? 염색체 수가 같아도 염색체의 모양과 뭐가 달라서 크기가 달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 그러면 극단적으로 할게요. 2n 이꼴 48개로 염색체 수가 같은데 하나는 누가 되는가 하면 고릴라가 돼요.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고릴라가 돼. 근데 하나는 누가 되는가 하면 감자가 돼요. 감자. 패스트푸드에서 나오는 프렌치 프라이 만드는 감자가 돼요. 됐죠? 아하, 염색체 수는 같지만 하나는 동물이 되고 하나는 식물이 돼.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됐지? 지랄 같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요. 두 번째, 같은 종은 염색체 수가 같다. 그럼 무슨 말이야, 같은 종?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2n 이꼴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져요. 를 가집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같은 종이야. 인간이라고 생긴 사람은 전부 다 염색체 수가 46개로 똑같아. 그러면 이 인간은 염색체 수가 하나 모자라거나 하나 많거나 조금 이상하면 뭐를 가지겠어요? 우리가 하는 장애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은 염색체 수가 같아요. 하지만 염색체 수가 같다고 같은 종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됐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억력 티귿에 나오고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면서 점점 표현이 날카로워진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염색체 수는 비교할 수 없어요. 동물이 식물보다 염색체 수가 많다. 또는 식물이 동물보다 염색체 수가 많다. 비교할 수 없고요. 하등한 생물이 고등한 생물보다 염색체 수가 적다. 표현 못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인간의 염색체 수는 46개야.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기여하는 멍멍이 있죠? 애완견은 78개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누에는 염색체 수가 52개야. 됐죠? 업무소도 52개야. 됐죠? 초파리는 8개야. 그러면 하등하다, 고등하다를 가지고 염색체 수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보다 염색체 수가 더 많은 감자 보고 어머 똑똑하신 분 인생 상담에 이런 또라이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염색체 수를 가지고 동식물 비교할 수 없어요. 누가 많다 적다. 염색체 수를 가지고 누가 띨띨하다, 누가 똑똑하다, 하등하다, 고등하다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염색체에서 세 번째, 염색체의 종류를 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갑니까 하면 염색체의 종류로 갑니다. 그럼 염색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색체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그릴게요. 상동 염색체가 있어. 이 상동 염색체 안에 누가 있는가면 상염색체가 있어. 그리고 뭐가 있다? 성염색체가 있어. 성염색체. 그래서 염색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 상동 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있어. 이제 얘는 설명만 하면 금방 쉬워요. 상동은 뭔가 하면 한자야. 서로 상 같을 동. 그래서 뭔가 하면 상동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아빠, 엄마로부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거야.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물려받았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아.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야. 근데 유전 정보는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게 상동 염색체야. 자, 그 다음 이제 상염색체는 무엇인가? 서로 상자야. 그럼 상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야.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똑같이 생겨야 돼.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게 상염색체야. 그래서 암컷이든 수컷이든 남녀 공통, 암수 공통으로 가지는 게 무슨 염색체다? 상염색체. 그럼 이제 요게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성염색체. 그럼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집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공부하면 내년에 볼 때 쉽게 이해하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줬어요. 이거 수학에서 배운 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 안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들어가는데 상염색체는 뭐라고요? 남녀 공통.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거야. 남녀 공통. 성염색체는 뭐라고요? 남녀를 구분하는 거야. 남녀를 구분하는 거야. 암수를 구분하는 거야. 남녀를 구분하는 거야. 그럼 상동염색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상동염색체는 바로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부모로부터 부모, 아빠, 엄마,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뭐가 같아? 모양과 크기가 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이것을 상동염색체라 해요. 그럼 이제 염색체에서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상동염색체는 2n 몇 개다? 46개. 그리고 몇 쌍이다? 23쌍. 인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상염색체는요, 2n 44개. 몇 쌍이다? 22쌍. 그럼 성염색체는 2n 2개. 2개. 한 쌍이야. 그럼 이제 성염색체 갑니다. 한 쌍인데, 이 지구상에는 모든 남자는 X, Y야. 성염색체가. 모든 여성은 성염색체가 X야. 그럼 잘 봐. X는 난자가 줘. 엄마가 줘. 그러면 아빠가 Y정자를 주면 아들이 태어나고 아빠가 X정자를 주면 딸이 태어나. 성별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아버지. 남성인분이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X염색체를 주냐 Y염색체를 주냐에 따라서 성별을 구분해 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염색체 그림부터 해서 설명 들어갈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로 와서 이제 요 염색체 종류하고 설명에 대해서 할게요. 염색체는 이렇게 한 가닥이 있어도 염색체야. 이렇게 한 가닥이 있어도 뭐예요? 염색체. 그런데 아빠가 뭐 하는가 하면 아빠 엄마가 염색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야. 자, 그럼 요게 염색체. 그 다음 얘가 아빠 거라면 요게 엄마 거라고 할게. 빨간 게 엄마 거야. 요것도 염색체야. 자, 그러면 아빠가 흰색, 엄마가 빨간색 줬네요. 그러면 흰색 하나, 빨간색 하나니까 염색체가 몇 개다? 염색체가 2개인 거야. 이거는 그냥 염색체야. 각각 염색체. 그래서 얘가 아빠가 준 거야. 누가 준 거? N. 얘 엄마가 준 거 N. N이야. 자, 요렇게 영어 N으로 쓰는 게 뭔가 하면 핵상이라고 해. 숫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염색체야.
부모 요렇게 있어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줘야 돼. 세포 분열을 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하든가 여기에서 복제를 해. 아빠가 뭐 하는 거야? 나하고 똑같은 아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제하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제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제하는 거야. 아빠, 엄마. 자, 그러면 요게 염색체인데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얘가 무슨 염색체다? 상동 염색체. 그럼 요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요거는 흰색 두 개는 뭡니까? 염색 분체야. 흰색 두 개 염색 분체야. 빨간색 두 개 무엇이다? 염색 분체야. 염색 분체. 빨간색 두 개도 염색 분체인데 이거 흰색하고 빨간색 부모. 흰색하고 빨간색 얘는 무엇이 된다? 상동 염색체가 된다.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럼 쌤 여기 흰색 하나 빨간색 하나가 염색체라고 하면은 흰색과 빨간색은 상동 염색체에 들어가겠네요? 네. 요것도 상동 염색체야. 흰색과 빨간색. 상동 염색체 하나하나 있어도 되고 복제해도 돼.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뭔가?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아빠가 쌍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아빠가 컨트롤 C, 컨트롤 V면 쌍수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돼. 그래서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뭐하다? 똑같다. 똑같다. 또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같은 말이에요. 유전 정보 동일. 똑같다. 염색 분체는 똑같아. 그런데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어때요? 아빠는 쌍꺼풀 유전자를 줬는데 엄마는 외꺼풀 유전자를 줬어. 그래서 자녀가 속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 아빠는 보조개 유전인자를 줬는데 엄마는 보조개가 없어. 그래서 아이가 보조개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안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 그 다음 아빠는 곱슬머리 유전자를 줬는데 엄마가 직모 유전자를 줘서 아이가 반곱슬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학년 때 시험 볼 때는 상동 염색체는 대체로 뭐라고 한다? 유전 정보가 다르다고 해요. 고등학교 가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배워요. 대체로 유전 정보가 다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은밀하게 말하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풀 때 염색 분체는 반드시 유전 정보가 같아. 그런데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걸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와.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염색체가 뭐 합니까? 하고 보면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 실처럼 이렇게 풀어졌다가 콩알 만한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가서 이렇게 풀어요. 생로병사에서 이제 많이 본 거. 자,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나온 얘를 갖다가 염색사라고 해. 염색사. 실처럼 풀어져 나와. 실처럼 풀어져 나와서 콩알만한 요렇게 8개야. 히스톤이라고 불러주는 단백질 8개가 감싸져 있는데 4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럼 요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진 얘가 단백질. 자, 그럼 잘 봐요. 요 단백질을 감싸는 아이. 이렇게 단백질을 감쌉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감싸고 여러분이 많이 보다시피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아이. 이렇게 펼쳐지는 아이. 이거를 갖다 전부 다 뭐라고 한다? DNA라고 해요. DNA. 이 DNA가 바로 뭘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알겠죠? DNA가 뭘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통과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 이중나선 DNA 안에 연비가 서열되어서 유전 정보가 들어가. 빨간색 유전 정보 있고, 여기 노란색 유전 정보 있고, 흰색 유전 정보 있고, 흰색 있고, 빨간색 있고. 그 다음 여기 흰색 있는데, 여기 밑에 뭐가 나온다?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유전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 여기 파란색 있고, 여기에 노란색 있고, 여기 뭐가 있다? 빨간색 있고, 여기에 흰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아이들이 있어.
요렇게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요렇게 안에 들어있는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자,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는 DNA의 특정 부위예요. 자, 유전자는 DNA의 무엇이다? 특정 부위야. DNA의 특정 부위로 유전 정보를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있어. 쌍꺼풀 유전자, 보조개 유전자, 곱슬머리 유전자, 주근깨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이 들어있는 거야. 유전자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하나의 DNA. 자, 이렇게. 이게 하나의 DNA야. 이렇게 풀어졌어. 하나의 DNA 안에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뭡니까? 하나의 뭐 안에? DNA 안에. 하나의 DNA 안에 누가 들어있다? 수많은 유전자가 뭐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의 DNA 안에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고 이 유전자에 의해서 DNA의 유전 정보가 뭐합니까? 결정이 되고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로 DNA의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만 배워요. 중3 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염색체야. 자, 그럼 그런 염색체에 뭐가 있다?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 있고 사람은 EN이꼴 46개 그리고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는 상염색체 44개, 22쌍이 있고 성염색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성염색체는 2개,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내요. 여자를 한번 나타내봐라. 그럼 여자는 44개 더하기 XX라고 쓰면 돼요. 그럼 남자를 한번 나타내봐라. 남자는 44개 더하기 XY라고 쓰면 돼요. 그럼 염색체는 이제 염색체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나와. 그게 핵형이야. 염색체는 1번이 키가 제일 커. 1번이 키가 제일 크면서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뭐니까 상동이야. 그럼 1번에서부터 22번까지 1번에서 22번까지가 상염색체야. 그럼 23번 염색체가 성염색체야. 그리고 1번에서 23번까지 다 합쳐서 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친구가 따져 핵형 그림을 보면 쌤 여자는 XX 같은데 남자는 XY 다르면 상동염색체가 남자는 23개가 아니고 23쌍이 아니고 22쌍하고 한 쌍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건 생명과학 원투에 가서 배우고요. 중학교는 그냥 X 남자 엄마 Y 정자 아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상동염색체에 포함시키자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세요. 알았죠? 승민아 어디 아파? 자, 그럼 여러분 책 10쪽 한번 봐주세요. 사진 10쪽 한번 봐주시면 돼요. 10쪽 사진 봐주세요. 요게 핵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염색체 사진. 여자는 보시면 1번 앞에 있는 게 아빠면 뒤에 있는 게 엄마야. 근데 빨간색, 초록색, 핑크색 뭐 들어있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상동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 그래서 1번에서 22번까지가 상염색체야. 남녀 공통. 그 다음 여자는 마지막 봐. 22번 뒤에 XX 성염색체가 똑같죠? 그런데 남자는 보세요. 1번에서부터 22번까지는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 상염색체야. 근데 23번이 XY야. Y가 살짝 짧아요. Y가 살짝 짧은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사진이 나와 있는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염색체 수가 나와 있는 걸 핵상이라고 해줍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11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자, 그럼 11쪽에 있는 거 작은 가로부터 한번 볼게요. 다 풀어놓은 친구는 채점해 주시고 덜 풀어놓은 친구는 같이 풀면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건 세포 분열이라고 적어주세요. 세포 분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포, 딸세포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 물질 교환이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원활한 물질 교환. 그 다음 염색체. 염색체는 유전 물질인 뭐와 DNA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 즉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어.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요 표현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다 알아주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유리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남녀가 공통으로 가져요. 서로 상자 상염색체. 남녀의 성을 구분해요. 남녀를 구분하는 성을 구분하니까 성염색체.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번.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그 수를 늘립니다. 따라서 세포의 수가 많아요. 키가 큰 친구. 세포의 수가 적어요. 키가 작은 친구가 됩니다. 2번 그림. 오른쪽 그림 염색체 구조예요. 그럼 A에다 적어주세요. A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아빠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했거나 엄마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줬는 A는 염색 분체라고 적어주세요. A는 염색 분체. 그리고 유전 정보가 동일한 거야. 그 다음 보기에서 까만색 실처럼 막 풀어져 나와요. 걔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염색 사이고, 그 다음 초록색 콩알. 초록색 콩알로 보이는 아이가 단백질이야. 그 단백질 이름이 고등학교 버전으로 하면 요 단백질 이름이 그냥 고등학교 버전으로 히스톤이라고 불러요. 히스톤.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이야. 요렇게 되어 있는 초록색 알갱이를 감싸고 있는 선. 자, 초록색 알갱이를 감싸고 있는 선과 여기 이중 나선의 바깥쪽이 바로 뭐다? DNA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C에다 적어주세요.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럼 B가 바로 뭐다? 요거야. 요거 유전자. 바로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 특정 부위야. 자, 유전자는 뭐라고?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 특정 부위야. 유전자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 특정 부위로 하나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 많은 수의 유전자를 포함합니다. 거꾸로 그냥 수많은 유전자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자, 그럼 2번이 1번 갑니다. 기호와 이름을 쓰세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은 cDNA라고 해주시면 돼요. 2번,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뭐라고 한다? 염색분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뭐라고 한다? 염색분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A, 염색분체. 3번, 유전 물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특정 부위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 그래서 답은 B, 유전자. 자, 그럼 3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O.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는, 자, 염색 분체는 무조건 유전 정보가 똑같다, 동일하다.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똑같다. 같다라고 고쳐주시고 X. 상동 염색체는 부모야, 엄마, 아빠. 상동 염색체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 그래서 O. 그다음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면 병신이에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오른쪽 팔에 염색체 수가 46개인데 왼쪽 팔에 44개다? 그럼 나는 인간인데 기형을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염색체 수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같다라고 고쳐주시고 X. 자, 4번 그림 보시면 강. 22번 위에 가요. 22번 위에 가면 X 딱 되어있네. 그럼 22번 위에 있는 XX를 동그라미 치고 여자라고 적어주시고요.
나는요 22번 위에 있는 X, Y를 동그라미 치고 남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1번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수,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수는 상동 염색체수를 부르니까 46개라고 해주면 돼요. 46개. 그리고 상염색체는 몇 쌍? 22쌍. 22쌍. 성염색체는 한 쌍. 한 쌍. 그리고 남자의 성염색체는 X, Y. 여자의 성염색체는 X, X. 성의 결정권은 누가 가진다? 아버지. 남자가 가집니다. 그럼 가는 염색체가 여자를 나타내겠죠? 4번의 답은 여자. 그 다음 5번. 남자는 아버지로부터 Y를 물려받아요. 엄마가 절대로 Y 못 줘요. 엄마는 아들이든 딸이든 X 남자밖에 못 줘요. 그래서 성별은 아버지가 Y 정자를 주시면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X 정자를 주시면 딸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들어갈게요. 10분 쉬세요. 자,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볼게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인데 생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줄어듭니다 해서 감수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분열 횟수, 염색체 수, DNA 양 이거 결과부터 먼저 해주고 설명 들어갈게요.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해 봅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장소가 동물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과 같은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요. 몸 전체. 온몸에서 일어나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건 누가 나온다? 식물이 주로 나와, 식물. 자, 식물은 특정 부위. 딱 식물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게 두 군데밖에 없어. 식물의 뿌리가 길게 자라고 식물의 키가 크게 자라는 생장점. 그 다음 식물이 이렇게 굵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어디? 형성층. 그래서 딱 두 군데서만 일어나. 식물은 특정 부위에서만 일어나요.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동물은 딱 두 개야. 동물의 남성과 수컷은 정소에서, 동물의 암컷과 여성은 난소에서. 그리고 식물. 자, 식물에서 수컷에 해당하는 거. 식물에서 수컷에 해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꽃밥이야, 꽃밥. 수술의 꽃대에 있는 꽃밥. 그리고 식물의 여성에 해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미씨야. 미씨. 일어나는 장소가. 아하, 일어나는 장소가 이렇군요. 그 다음 이제 분열 횟수. 자, 체세포 분열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한 번 일어나. 한 번 일어나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몇 번 일어납니까? 그럼 얘는 연속 2회 일어나. 연속 2회. 연속 2회 일어나. 자, 그래서 만들어주는 딸세포 수. 자, 얘는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한 번만 나누어졌으니까 딸세포가 두 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는 연속 2회야. 모세포에서 한 번 나누어지면 두 개, 또 두 개가 또 나오는 것이니까 몇 개가 만들어진다? 연속 2회에 의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4개. 4개.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뭐로 갑니까? 염색체 수. 모든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불변이야. 염색체 수가 2n에서 2n으로 가니까 염색체 수가 뭐하다? 일정. 불변. 일정이야, 일정.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체수가 변하면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럼 생식세포 분열, 감수라고 해서 감수. 왜요? 염색체수가 DN에서 N으로 줄어요. 그래서 염색체수가 뭐가 된다? 절반이 돼요.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 DNA 양. 이제 DNA 양도 조금 이따가 설명 들어갈 거니까 그대로 볼게요. DNA 양은 체세포 분열은 뭐 합니까? 하고 보면 한 번 분열하니까 2분의 1로 줄어요. 근데 얘는 연속 2회 분열하니까 4분의 1로 줄어요. 4분의 1로 줄어요. 4분의 1로 줄어주고, 그 다음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가 염색체야. 무슨 염색체입니까? 하고 보면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얘는 없어. 얘는 있어. 그럼 이제 결과. 분열 결과. 체세포 분열은 키가 커. 생장. 그 다음 3살이보다는 재생.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 아메바, 집신벌레, 유벌레나와 같은 아이들은 몸이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면 개체 수가 증가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식. 이 생식은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거야. 단세포에 무엇이 늘어나는 거? 개체 수. 한 마리가 2마리 되는 거야.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 생식이라고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생식세포 분열에서 분열 결과 그대로 갑니다. 정자, 난자. 뭐가 만들어진다? 정자, 난자가 만들어져. 정자, 난자. 그 다음 동물의 정자에 해당하는 게 꽃가루야. 꽃가루. 아, 봄에 날리는 꽃가루가 식물의 정자군요 하고 보시면 돼요. 식물의 난자에 들어가는 게 난세포예요. 난세포. 이게 만들어져. 그래서 정자, 난자, 꽃가루, 난세포는 N이고 정소, 난소, 꽃밥, 미씨는 EN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거 먼저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보시면서 설명 들으면 되는가 하면 얘는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설명만 들으면 되는데 교재는 몇 쪽 피시는가 하면 17쪽 피시면 돼요. 17쪽 탐구 B. 자, 17쪽을 보시면서 줄만 끄시면 돼요. 설명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싶어.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싶어서 누구를 준비한다? 생장점이 있는 양파의 뿌리 끝을 준비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생식세포 분열하는 출판사 나오면 꽃밥, 백합의 꽃밥의 꽃가루를 준비해서 관찰합니다. 보통 뭐합니까?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 17쪽에 나와 있어요. 17쪽에서는 무엇을 관찰하는 것?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재료를 준비해. 재료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해요. 책에 있어요. 책에다가 설명 들으면서 줄 거 주시면 돼요.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하는데 왜 양파의 뿌리 끝부분입니까? 식물의 뿌리 끝부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생장점이 있어. 요게 뿌리 골무야. 그리고 여기에 뿌리털이 이렇게 있어. 뿌리털이 이렇게 있으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뿌리 끝부분. 왜요? 여기에 뭐가 있어서? 생장점. 바로 뿌리 끝부분은 생장점이 존재해요. 그럼 왜 뿌리 끝부분에 생장점이 존재하는데 이 뿌리 끝부분을 준비합니까? 이 생장점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체세포. 그래서 고기만 줄거져요.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준비합니다. 왜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장점이 존재해서 고기만 줄거주시면 돼요. 됐죠? 고기만 줄거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의 순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재료를 준비하고 나면 고정, 대리, 염색, 분리 및 압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관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만 알면 돼. 고정, 대리, 염색, 분리 및 압착. 요 순서가 중요해요. 자, 고정은 어디에 합니까? 요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그 상태 그대로 멈춰라. 그 오징어 게임에 뭐하고 똑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움직이다 그대로 멈추는 거 똑같아요. 고정, 세포 분열의 멈춤, 살아있는 상태 유지. 그래서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넣는다? 에탄올. 소주 만드는 원료인 에탄올에다가 식초 만드는 원료인 아세트산을 얼마로 섞는다? 3대1. 3대1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만드는 에탄올 3잔에 아세트산 1잔 섞어는 고정액에다가 넣어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해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묽은 염산에다 넣어요.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시험관에다가 묽은 염산을 넣어요. 그리고 내가 잘라온 뿌리, 양파의 뿌리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간접 가열해주는 거예요. 이게 물중탕이야. 물에 의해서 간접 가열해주는 거. 그럼 어디에 넣어서? 묽은 염산에 넣어서 해리해주는 역할은 뭔가 하면 이 뿌리털이 빽빽하게 감춰져 있어. 그럼 이 뿌리털을 부드럽게 해야 돼. 그래서 해리는 무엇을 한다? 뿌리, 조직을 부드럽게. 또는 뭐하게? 연하게. 조직을 부드럽게 연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넣는다? 묽은 염산. 묽은 염산 50에서 60도씨 되는 묽은 염산에 한 5 내지 10분간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염색. 식물은 누구로 염색하는가 하면 아세트산 카민이나 아세트올세인으로 염색을 해요. 그러면 핵과 누가 염색된다? 아까 핵막과 인이 있었죠? 염색제. 핵과 염색제를 뚜렷하게 뭐해준 거예요? 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이나 아세트 올세인 용액이에요. 이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출판사마다 요거 2개 중에 하나 나와요. 그럼 이거를 떨어뜨려서 염색을 하면 이렇게 핵막과 인이 이렇게 있었던 아이가 얘들이 붉은색으로 염색이 돼. 또는 얘들이 이렇게 염색체가 나타나. 그럼 이 염색체가 뭐 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어서 관찰하기 좋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분리 및 압착은요. 순서만 알아두면 돼요. 해붙임으로 가열대에 찍고요. 그 다음에 덮개유리 딱 덮어서 고무 달린 연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고무 달린 연필 콕콕콕 찧어주고요. 그 다음 거름종이로 뒤집어 씌워서 쫙 압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분리 및 압착을 하는 이유는 한 겹으로 얇게 펴는 과정. 펴기. 그리고 관찰은 뭐로 관찰하면 돼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데 항상 무슨 배율에서? 저배율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배율로 가서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에는 왜 고정을 시킵니까? 하고 보면 살아있는 상태 유지 줄 거 주시면 되고요. 해리는 뿌리 조직을 부드럽게 연하게 고기 줄 거 주시면 되고, 염색은 핵과 염색체를 뚜렷하게 염색. 그리고 분리 및 압착은 해붙인 고무 달린 연필 거름종이 순서인데 한 겹으로 얇게 펴기 위해서 해줍니다. 거기에다 줄 거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 관찰했더니 관찰 결과 간기가 가장 많이 관찰돼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배웠어요. 간기가 가장 많이 관찰됩니다. 왜요? 세포 주기에서 가장 긴 시기니까 가장 많이 관찰돼요. 그래서 핵막과 인이 뚜렷한 이거,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염색체가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 DNA 형태로 보이는 얘가 가장 많이 관찰돼요. 관찰 결과. 그 다음 가장 적게 관찰되는 게 중기입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래서 관찰 결과 간기가 가장 많이 관찰됩니다. 왜요? 세포의 주기에서 가장 긴 시기이기 때문에. 됐죠? 요게 17쪽이야. 그럼 요 17쪽에 있는 아이가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기 무엇을 봅니까? 정리 봐주세요. 양파의 뿌리 끝 생장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요거 적어주면 돼요. 체세포 분열. 그리고 체세포 분열 과정 순서는 뭐다? 고정, 해리, 염색, 분리 및 압착입니다.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순서. 자, 그러면 확인 문제 1번 갑니다. 얘는 중요해서 다 풀어드립니다. 양파의 뿌리 끝에서 뭐가 일어난다? 체세포로 고쳐주세요. 감수가 아니고 체세포로 고쳐주시고 X.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건 누구다? 간기로 고쳐주세요. 간기로 고쳐주시고 X.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 있다. 맞죠? O.
그다음 아세트산 카민을 떨어뜨려서 세포질이 아니고 누구? 핵과 염색체. 핵과 염색체를 염색해요. 핵과 염색체로 고쳐주시고 X. 요건 내용을 꼭 아셔야 돼서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고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2번에 답 고정. 3번 윈 실험에서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재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장점 존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재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장점 존재. 자, 그럼 요게 이제 오늘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21쪽 펴주세요. 21쪽. 여러분 교재 21쪽에 15번에서 16번. 자, 그림 가부터 적어주세요. 항상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는 안 나와요. 기억니은 지그수로 나와요. 헷갈리라고. 가에다 적어줍니다. 해리. 묽은 염산이 나오면 해리야. 그 다음 아세트산 카민이 나오는 나의 염색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 거름종이로 딱 눌러주는 거 악찬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 다음 에탄올과 아세트산 혼합액 나오면 고정이라고 적어줘요. 그 다음 해부침 나오면 분리. 그럼 이제 시험 과정 순서 적으라는 거야.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악착.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악착. 분리 다음에 악착이에요. 그래서 답은 라, 가, 나, 마다. 됐죠? 라, 그 다음에 가, 그 다음 나, 마, 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5번의 답. 자, 16번 갑니다. 가는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해리, 맞아요. 해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 핵과 염색체를 붉게 염색하는 과정이다. 염색이라고 적어주시면 맞고요. 라,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고정이라고 적어주시고 맞아요. 그 다음 세포의 핵을 제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많은 핵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세포를 한 겹으로 얇게 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4번. 그리고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은 뿌리 끝에 재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생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명 들어갔고요. 이제 재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설명 들어갈게요. 앞으로 가서 교재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책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세포 분열. 재세포 분열 과정은 가장 긴 시기, 준비하는 시기는 뭐가 있다? 감기가 있어요. 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열기가 있어. 자, 분열기는 아까 해줬어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입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에 대해서 분열기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요?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요. 두 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그럼 이때 감기가 바로 뭐가 된다? 감기가 바로 뭐가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모세포가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모세포. 자, 감기의 모세포에서 두 개의 딸세포가 되는 과정이 재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관찰해봤어. 이렇게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핵막과 인이 뚜렷해.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DNA가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이렇게 보여. 염색사. 그래서 감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감기는 가장 긴 시기라고 했어요. 가장 긴 시기이고 딸세포가 모세포처럼 커지고 DNA 양이 2배로 복제되고 그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인 감기의 특징은 요겁니다. 핵막과 인이 뚜렷해요. 핵막과 인이 뚜렷합니다.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DNA 양이 2배로 복제돼요. 복제.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설명해요. 요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감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아빠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
아빠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있고 엄마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풀어져 있는데 그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게 감기 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돼. 아빠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염색 분체를 만들고 엄마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염색 분체를 만드는 거. 요렇게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기입니다. 이게 DNA 양이 2배가 되는 거야. DNA 양이.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그대로야. 근데 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 분체가 2가닥이 되는 게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는 거야. 아, DNA 양이 2배로 복제된다는 건 아빠 신발 한 짝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한 짝이 더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똑같은 아이를 만드는데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CD에, 이런 CD에 여기 노래가 5곡 수록돼 있어. 5곡 수록돼 있으면 내가 불법으로 이 CD를 똑같은 걸 하나 더 구워. CD를 하나 더 구우면 노래가 몇 곡이야? 노래는 똑같이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노래의 수는 불변이야. 염색체 수는 불변이야. 하지만 이 노래 5곡 들어있는 CD가 2장이 되어 DNA 양이 2배로 복제돼요. 알겠죠? 염색체 수가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염색체 수가 46개야. 그럼 DNA 양이 2배로 복제된다는 건 염색체 수는 46개인데 코하고 똑같이 생긴 세포가 하나 더 생겼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열기로 가요. 분열기로 가면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요 그림 동그랗게 나와도 되고 네모로 나와도 돼요. 그럼 요렇게 돼요. 핵막이 사라지는 걸 점선으로 나타내. 인도 사라져.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뭐가 나온다면 아빠 염색체. 아빠가 준 염색체, 엄마가 준 염색체가 이렇게 나타나. 염색체가 나타나고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늘에서 막 폭죽 떨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려주는 아이가 있어요. 폭죽 떨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려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방추사야. 이게 방추사야. 방추사. 이게 염색체야.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분열기인 전기가 되면 핵막과 인이 사라져. 여러분 책에 있어요. 인이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누가 출현한다? 염색체와 방추사가 뭐합니까? 출현해요. 나타나요. 이거야. 그래서 분열기 중에서 가장 긴 거야. 세포 주기에서 가장 긴 건 감기고 분열기 중에서 가장 긴 건 전기예요. 그 다음 이제 분열기 중에서 중기가 낫대. 중기가 제일 쉬워. 중기는 이 염색체가 움직여. 염색체가 쫙 움직여서 뭐 하는가 하면 가운데 이렇게 돼요. 염색체가 이동을 해서 가운데 이렇게 가. 가운데 적도면. 그러면 여기 동원체에 누가 붙는가 하면 방추사가 붙어. 동원체에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요. 동원체에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서 중앙에 배열해. 그래서 중기는 염색체가 어디에 배열한다? 중앙에 배열해. 중앙 또는 가운데 또는 적도면. 중앙도 되고 가운데도 되고 적도면도 돼요. 그래서 중기는 관찰하기 가장 좋아요. 관찰하기 가장 좋아요. 관찰하기 가장 좋은데 가장 짧은 시기야. 가장 짧은 시간. 그러니까 12시간 중에서 10시간, 나머지 2시간 중에서 1시간, 그리고 얘는 5분이야.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 중기 끝나. 그러고 나면 이제 후기로 가.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후기로 가면 이 염색체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는 염색 분체, 요게 염색 분체죠.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니까 염색 분체. 그 다음 얘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니까 염색 분체. 염색 분체이고 이게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아빠 거, 엄마 거니까 상동염색체. 이렇게 돼요. 상동염색체 이렇게 되는데 부모야. 자, 부모니까 N이야. 그래서 EN. N이야. EN이에요. N이니까 EN이야. 그럼 이제 헤어지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그래서 아빠 거 이렇게 끌려가요. 옆으로. 그 다음에 엄마 거 이렇게 옆으로 뭐 해요? 끌려가요. 이렇게. 옆으로 방추사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가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그래서 후기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누어지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방추사에 의해서.
그래서 방추사에 의해 실처럼 생긴 방추사에 의해 염색 분체로 나누어진다.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 양쪽으로 이동한다.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 양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됩니까? 하고 보면 말기가 돼요. 말기가 되면 세포 질이 분열해. 요까지가 뭐다? 핵분열이야. 말기가 되면 세포 질이 분열되는데 이 말기 때 누가 있어서? 세포벽이 있어서 요렇게 하는 거야.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요렇게 들어가 있어.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벽을 못 뚫어.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생긴다? 세포판이 생겨. 안에서 밖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는 얘는 무슨 세포다? 식물세포. 이렇게 식물세포. 그런데 동물세포야. 이렇게 동물세포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무엇이 없다? 세포벽이 없어. 세포막이 있어.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이 있어.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땅콩 과자처럼 들어가. 요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세포막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세포막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쌍둥이 또는 땅콩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분리가 돼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는 파민, 이것이 바로 무슨 세포입니까? 동물세포입니다. 그래서 말기에 세포판이 만들어지면 식물세포고 세포막이 안쪽으로 오므라 들어가면 동물세포.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요. 핵막과 인이 뚜렷한 두 개의 세포. 이렇게 생기면 식물세포고 이렇게 생겨요. 핵막과 인이 뚜렷한 두 개의 세포. 이렇게 생기면 누가 된다? 식물세포가 되는 거야. 식물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 아하, 말기가 끝나고 나면은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게 뭐다? 체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요게 요렇게 나누어진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자, 이렇게 나누어졌어. 그럼 잘 봐. 이게 모세포야. 이게 모세포야. 이게 모세포고 이게 딸세포야. 모세포고 딸세포인데 그림을 딱 봤더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세포하고 모세포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몇 개다? 2n이었어.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2n이었어. 나누어줘도 2n, 2n이야. 그럼 염색체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무슨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요. DNA 양. DNA 양은 이거야. 엄마, 아빠 두 개에서 출발을 했어. 두 개에서 출발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염색체 가닥이 몇 가닥이 됐다? 4가닥이 되었어. 4가닥이 되었다가 다시 뭐예요? 분열을 했어. 분열을 했더니 몇 가닥으로 돌아와? 2가닥으로 돌아왔네요. 여기가 바로 뭐야? 준비하는 시기 단계. 얘가 분열이야. 그럼 이 말인 거야. 아, 여기 요렇게 엄마, 아빠 두 개에서 출발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배로 복제돼. 여기에서 뭐 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왔어. 여기에 요렇게 아빠 거, 엄마 거 요렇게 왔어. 요렇게 왔는데 후기가 되니까 뭐 했어? 헤어지는 거야. 헤어져서 뭐가 됐다?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몇 개 생겼다? 2개 생겼어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모세포에서 출발해서 딸세포가 생겼어요. DNA 양은 2가닥에서 4가닥으로 복제되었다가 4가닥에서 2가닥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줄어들었고 염색체 수는 2n, 2n 불변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됐죠? 이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의 내용 볼게요. 여러분 교재 13쪽 한번 봐주세요. 13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책에다 줄 거 놓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설명만 듣고요. 자, 그럼 그림에서 보는 거는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요 그림. 요 그림하고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체세포 분열 가로 가서 먼저 봐주세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유전물질이 복제돼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가 언제다? 간기. 그래서 간기라고 먼저 적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핵분열에서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요? 전기. 전기. 그다음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중기. 중기. 그다음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양극으로 이동해요. 후기. 후기. 그 다음에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지는 게 말기에 나누어져야 되겠죠? 말기. 자, 그 다음 세포질 분열에서 요 말기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세포질 분열에서 식물세포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식물세포. 그 다음 동물세포는 밖에서 안으로 세포막, 즉 세포질이 안으로 들어가는 만입, 함입이 일어납니다.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 세포? 동물세포입니다. 이렇게 발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6번 그림. 쌤은 지금 식물세포 위주로 네모 상자를 그렸어. 우리 책에는 동글동글한 동물세포야. 그럼 이제 가에다 먼저 적어줘. 항상 오늘 시험 볼 때도 그림에다 먼저 적어요. 가는 중앙에 배열. 중앙에 배열이니까 중기라고 딱 적어. 가는 중기. 그리고 기억의 이름 적어줘. 이 실. 동원체에 부착된 이 실이 바로 뭐다? 방추사. 이 실이 방추사. 기억이 방추사. 자, 그 다음 나 그림 잘 봐요. 나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얘가 실처럼 막 뭉쳐져 있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막 뭉쳐져 있네요. 그럼 적어줘요. 간기. 뭉쳐져 있으니까 간기야. 염색체는 안 보여. 간기. 그 다음 다는 봐요. 빨간색, 파란색의 염색체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폭죽처럼 막 내려와. 그게 방추사야. 그럼 니은에다 적어. 염색체. 염색체가 나오고 방추사가 나오니까 다가 전기가 돼요. 전기. 그 다음 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네요. 말기. 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땅콩 모양이니까 동물세포의 말기예요. 그 다음 마가.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그럼 헤어지니까 뭐야? 후기라고 적어주면 돼요. 후기. 그럼 그림 보는 거 되겠어요? 자, 그럼 5번에 기억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네요. 방추사. 니은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네요. 염색체.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가마에 해당하는 시기를 적어주세요. 다 해줬죠? 가는 뭐다? 중기. 중앙에 배열되어 있으니까 중기. 나는 핵막이 있고 실처럼 풀어져 있네요. 간기. 다는 염색체가 나타나고 방추사가 나타나네요. 전기. 다는 뭐예요? 둘로 나누어지네요. 말기. 그다음 마는 양극으로 이동하네요. 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7번. 분열 과정에서 간기부터 순서대로 쓰래요. 그럼 위에서 간기부터 쓰면 나,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씁니다.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간기는 준비하는 시기, 분열기에서 핵분열, 세포질 분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는 누구다? 간기. 간기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8번에 1번은 나, 간기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8번에 2번.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전기예요. 전기.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출현하는 건 전기. 3번. 염색체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중기예요. 가장 짧지만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 중기. 자, 그 다음 이제 9번. 9번에서 가는 이거야. 세포판이 만들어졌으니까 9번에 가는 식물세포.
세포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막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동물세포. 이게 말기야. 식물세포,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을 가지고 구분해주는 말기. 그럼 마지막 10번. 체세포 분열은 분열 결과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O. 상처 부위가 아물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O. 생장이나 재생. 쇠살이 돋아나는 거. 그다음 세포의 크기가 아니고 아까 알려줬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오늘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에 따라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요.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를 고쳐주시고 X. 그다음 4번.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여기 적어줬어. 염색 분체가.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 누가 분리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염색 분체로 고쳐주시고 X. 그 다음 분열 결과 딸세포는 모세포와. 자, 이게 모세포야. 이게 딸세포야. 그럼 염색체 수도 똑같고 유전 정보도 똑같겠죠. 그래서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엄마세포, 강기,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수, 모양이 전부 다 같다? O. 이렇게 해주시면 체세포 분열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좀 지울 동안에 여러분이 21쪽으로 가요. 자, 21쪽에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는데 20쪽과 21쪽에 있는 아이 중에서 20쪽에 있는 뭐를 풀어보는가 하면 10번에서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0번에서 12번까지. 쌤이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는데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자, 그럼 가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림 가에다 적어주세요. 10번의 가가 중기. 그림에다 먼저 적어 중기. 나가 전기. 가가 간기. 행막과 인이 뚜렷해서. 라가 후기. 마가 말기. 세포판이 만들어지는 말기입니다.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14번 그림 봐요. 14번 그림 보면 가에다 적어줍니다. 식물세포. 나에다 적어줍니다. 동물세포. 그래서 10번에서 12번까지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갔다 와요. 갔다 와요. 얼마든지 갔다 와주세요. 화장실. 자, 3학년 때 문제 풀 때는 염색체는 분열기에만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시험 문제 푸는데 염색체는 감기에 관찰할 수 있다. 삑이에요. 3학년 때는. 알겠죠?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바뀌어요. 3학년 때까지는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염색체는 언제만 볼 수 있다? 분열기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감기에는 염색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3학년 시험 문제만 그렇게 나와요. 중학교 과정만. 고등학교 가면 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리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장실 가는 친구 오기 전에 10번에서 12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번 문제. 자, 감기부터 순서대로 나타내래요. 생막과 인이 뚜렷한 당. 감기죠? 그 다음에 전기, 나, 다, 나, 가. 그래서 감기,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염색 분체로 나누어지는 라. 그리고 세포질이 분열되는 마. 그래서 다, 나가, 라, 마 해서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파의 뿌리 끝을 관찰하면
가 시기에 세포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세포는 누구다? 감기. 감기가 가장 많이 보여요. 감기가 가장 많이 보이니까 이 그림에서 누구다? 가. 가가 가장 많이 보이겠죠? 가장 긴 시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DNA가 복제되어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는 시기도 감기, 가예요. 가장 긴 시기. 그 다음 3번.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시기는 후기, 나예요. 후기야. 그럼 1, 2, 3번 다 틀렸어요. 자, 4번.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중기야, 중기. 중앙에 배열되고 적도면에 배열되는 건 가예요. 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 답이다? 5번. 마시기에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번. 12번 보시면 염색체 숭화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뭐 찾아라? 중기 찾아라. 중기 찾아라. 그래서 1번 중기인 가가 답이에요.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 근데 가장 짧아요. 그래서 10번의 답 3번, 11번의 답 5번, 12번의 답 1번인데 11번은 이렇게 왜 틀렸는지 틀린 거를 답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게요. 혹시 화장실 가야 되는 친구 있으면 갔다 오세요. 자,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왜 해요? 하고 묻는 거야. 그럼 잘 봐. 남자가 44개 더하기 XY야. 여자가 44개 더하기 XX. 근데 남자와 여자가 감수 분열을 안 하고 아빠가 44개 더하기 XY, 엄마가 44개 더하기 XX를 그대로 누구한테 준다? 자손에게 줘. 그럼 자손은요 88개 더하기 XXXY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지구상에 없는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자 사춘기가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서 이제 멋있는 남성이 됩니다. 아빠가 될 준비를 해요. 그럼 이 남자가 사춘기 때 누가 나오면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 정수에서 우리가 고환이라고 부르는 거 안에 정수가 있어요. 정수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정자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감소분열이에요. 그럼 정수에는 44개 더하기 XY가 들어있어. 근데 이 정수에서 뭘 한다? 22개 더하기 X인 정자 만들고 22개 더하기 Y인 정자를 만들어. 이렇게 염색체 수가 적은 걸로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 여자. 자, 사춘기 때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그럼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서 난소에서 무엇을 만든다? 난자를 만들어. 그럼 난소는 44개 더하기 XX야. 그런데 여자가 난자에서 22개 더하기 X난자, 22개 더하기 X난자를 만들어. 그럼 이제 22개 더하기 X난자하고 22개 더하기 X정자하고 만나면 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2개 더하기 Y정자하고 22개 더하기 X난자가 만나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수가 줄어드는 감수분열을 해야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이 최초의 인류가 뭐예요? 신생대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간의 염색체 수가 세대를 거듭해야죠. 모든 생명체의 염색체 수가 뭐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일정하게 유지. 일정하게 유지를 새롭게 해주는 게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야.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은 동물이 아니고 식물은 식물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뭐합니까? 자신과 닮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감수분열을 해야 돼. 그래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염색체를 절반으로 줄이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생식세포 분열은 감기. 감기는 한 번밖에 없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체세포든 생식이든 감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거. 그 다음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그 다음 뭐가 있다? 감수 2분열. 감수 1분열
일분열, 감수 이분열에서 몇 개의 달세포가 생긴다? 4개의 달세포. 이게 생식세포 분열이야. 끝. 생식세포 분열은 끝이군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데 그림만 알면 돼. 이제 중요한 거야. 감수 1분열이 끝나고 감수 2분열로 넘어갈 때 뭐 없이? 간기 없이 진행된다는 거. 간기 없이. 간기는 체세포든 감수든 한 번밖에 없대. 한 번밖에 없대. 생식세포든 체세포든 간기는 한 번밖에 없고 감수 1분열이 끝나고 감수 2분열로 넘어갈 때 절대로 간기가 없습니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이제 그림 가요. 간기. 간기는 핵막과 인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핵막과 인이 뚜렷한데 그림 속에 숨어있는 걸로 들어가요. 여기에 아빠 염색체, 아빠 염색체, 여기에 엄마 염색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아빠 염색체, 엄마 염색체가 있어. 부모니까 이게 뭐야?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인데 감기 때 뭘 하는가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 체세포하고 똑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뭘 만든다? 염색 분체를 만든다. 그럼 요거 두 개 뭐다? 염색 분체. 유전적으로 동일해. 요거 두 개 뭐다? 염색 분체. 유전적으로 동일해. 요렇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다? 간기야, 간기. 그럼 요것도 뭐야? 부모니까 그럼 체세포랑 똑같네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얘가 부고 얘가 모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니까 몇 N이다? 2N. 부모니까 몇 N이다? 2N. 여기까지 똑같아. 그럼 요게 감기에 일어나. 감기에 일어나. 자, 그럼 이제 감수 1분열로 가요. 감수 1분열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는데 감수 1분열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감수 1분열에서 엄마 아빠 염색체가 둘이 만나서 결합을 해. 월날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 거 염색체와 반드시 만날 때는 동원체가 붙어야 돼. 아빠 거와 엄마 거의 동원체가 이렇게 결합해. 동원체가 이렇게 결합했는 염색체가 만들어져. 이게 이제 새로운 이름이 받는 거야.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상동 염색체가 결합했는 이가 염색체가 나와요.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는 무엇입니까? 풀었으면 아빠, 엄마의 상동 염색체가 뭐한 것이다? 결합한 것이다. 결합.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것입니다. 결합했다 또는 접합했다. 같은 표현이에요. 상동 염색체가 결합했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 언제? 감수 1분열 전기. 감수 1분열 전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가 염색체가 나옵니다. 별 2개. 별 2개 중요해요. 감수 1분열 전기에. 그 다음 이제 중기가 되면 중앙에 배열하겠죠.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고 중앙에 배열하고 방추산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요거 중간에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수 1분열이 끝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하고 달라. 자, 아빠 엄마가 만났다가 아빠 엄마가 헤어져. 뭐 하는 거야?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이렇게 헤어져.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이렇게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요 과정. 요게 중요해. 요 화살표. 자,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었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요 화살표가 무엇입니까? 이 화살표.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화살표가 별 125개도 뭐뭐 달라요? 엄청 중요해요. 얘가 언제입니까? 감수 1분열 후기. 감수 1분열 후기로 염색체 수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해요. 염색체 수가 여기까지는 2N이야. 그런데 뭐야?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헤어졌네? 그럼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즉 절반으로 줄어들어. 염색체 수가. 그 다음 두 번째 DNA 양이 4가닥에서 2가닥으로 줄어들었네? 그럼 DNA 양이 4가닥에서 2가닥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로 줄어들어.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염색체 수도 줄어들고 DNA 양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애들이 안 헷갈려. 이가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헷갈리는데 시험에서 틀리라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접합됐으니까 너네 시험에서 엿먹으면서 틀려라 해서 이렇게 나와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거의 숨은 뜻은 뭐다? 숨은 뜻은 이가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이 말이야.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된다는 뜻인데 이 흰색 표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 애들 헷갈려서 틀리라고 빨간색이 시험에 나와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1분열 후기입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감수 1분열 끝나고 나서 감수 2분열로 넘어가요. 감수 2분열은 관계없이 넘어가서 마지막 중간에 생략합니다. 요 과정 중간에 생략하고 여기로 이제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중간에 생략하고 여기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된다? 아빠 거 염색 분체가 나누어져서 아빠 거 한 개씩 들어가고 염색 분체가 나누어져서 엄마 거 한 개씩 들어가. 그럼 잘 봐. 어차피 n이었는데 한 개 한 개 들어가니까 염색체 수 n이야. 문제 없어. 어차피 n이었는데 엄마 거 하나 들어갔으니까 n이다. 아, 염색체 수가 변함없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 요 과정이 언제입니까? 요 과정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요 과정이 별 한 4개 정도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요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감수 2분열 후기가 돼요. 감수 2분열. 자, 그럼 감수 2분열 후기는 첫 번째, 염색체 수는 그대로 n에서 n으로 가요. n에서 n으로. 그 다음에 DNA 양은 두 가닥에서 한 가닥으로 갔으니까 DNA 양은 2분의 1로 줄어요. 그 다음 이제 3번.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다고 표현하고 얘는 뭐라고 했어? 염색 분체. 자, 요게 뭐라고? 유전 정보가 동일한 염색 분체야.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동일한 얘가 뭐라고요? 앞에서 했어요.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동일한 염색 분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뭐가 분리됩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 재수는 불변이면서 뭐 4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하고 나와줘요. 4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DNA 양 그래프로 요거를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부모야. 아, 2개에서 출발해. 부모야. 그러면 얘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4개가 돼. 4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4가닥이 됐어.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끝나면 2가닥으로 줄어들어. 얘가 감수 1분열이 끝나면 2가닥으로 줄어들어. 그 다음 감수 2분열이 끝나면 뭐로 줄어들어요? 3가닥으로 줄어들어. 이게 DNA 양이야.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출발했어. 부모, EN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DNA 양이 2배로 복제돼. 어떻게 된다? 아빠 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엄마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 그래서 요까지가 뭐다? 준비하는 시기, 감기야. 감기는 항상 한 번밖에 없어. 그럼 이제 여기 감수 1분열로 가면 뭐가 된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접합을 해. 뭐 한다고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접합을 해서 뭐가 나타나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 그럼 감수 1분열이 끝나.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2개의 딸세포가 생기는데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생겨. 아빠 거 따로, 엄마 거 따로 생겨. 요까지가 뭐다? 감수 1분열이야. 1분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있던 아이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나누어진 거야. 아빠 거가 하나 들어가. 엄마 거가 하나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DNA 양이 2개에서 4개, 4개에서 2개, 2개에서 1개로 갔으니까 DNA 양이 줄어드는 거. 이해되겠어요? 승민아! 큰일 났네. 자, 요렇게 되는 과정이 언제입니까? 감수 2분열. 그래서 이 그림이 메인이야. 메인. 알겠죠? 이 그림이 메인이야. 그럼 아까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을 알아두시면 돼요. 메인. 됐죠? 메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과 뭐가 만들어져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아빠 엄마가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15쪽에 있는 거 마무리 같이 들어갑니다. 자, 봐주세요. 네모상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세포분열을 뭐라고 한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세포분열은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해서 뭐라고 한다? 수가 줄어듭니다. 감수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수분열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거. 이거 이름이 이제 중요해.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거 또는 접합한 걸 뭐라고 불러준다? 이가염색체. 이가염색체. 쌤, 저는요, 이가염색체라고 쓰고 싶은데요. 그럼 틀려요. 아니요. 얘도 맞아요. 얘랑하고 이가염색체가 맞아요. 됐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됐죠? 한글로 있었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 있어도 되고요. 근데 주로 이가염색체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이 쓰는 걸로. 그 다음 감수 1분열에서는 요거 중요해.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근데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불변입니다. 염색체 수가 불변. 그래서 첫 번째 상동염색체, 두 번째 염색 분체. 그리고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다? 1분열. 1분열 후기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1분열. 됐죠? 자, 그럼 이제 15쪽 그림 봐요. 여러분이 이게 그림이 순서대로 다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그림을 보고 알아내야 돼. 그럼 첫 번째 가그림 봐. 2개야. 2개인데 중앙에 있어. 그럼 이거야. 아, 2분열 중기구나. 그래서 가그림에다 적어줘요. 얘는 2분열 중기. 이렇게 하는 거야. 2중기. 2분열의 중기야. 그 다음 나. 2개야. 2개인데 염색체 하늘에서 폭죽이 막 떨어지네? 그럼 2분열 전기야. 조용히. 이게 가그림. 이게 나그림. 그림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다는 하나가 이제 둘로 막 나누어지려고 해요. 하나가 둘로 막 나누어지려고 하죠? 그럼 다는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려고 하는 1분열 후기야. 1분열 후기. 자, 그 다음에 나는 하나야. 하나인데 염색체하고 막 폭죽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네? 그럼 얘는 1분열 전기야. 1분열 전기. 그 다음 나는 2개가 나누어지네? 2개가 나누어지네? 그럼 2분열 뭐가 되겠어요? 후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2분열 후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아,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감수 1분열, 2분열을 써주는구나. 그럼 이제 A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야.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나온 요게 뭐다? A야. 그래서 A의 이름은 이가염색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또 11번의 답. A는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이가염색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가요. 12번 보시면 가마를 순서대로 쓰래요. 그러면 1분열 전기인 라. 1분열 전기인 라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1분열 후기인 누구를 써야 돼요? 다. 그 다음 2분열 전기인 나. 그 다음 2분열 중기인 가. 그 다음 2분열 후기인 마.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13번 보세요. 이거예요. 메인이 이거라고 했어. 이거 나와. 항상. 이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기억. 바로 기억이 이거야.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는 거야. 기억이.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는 시기가 기억이야. 그럼 얘가 중앙에 배열되는 이가염색체가 나타나 중앙에 배열되는 중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이 감수 1분열 후기. 리을 감수 2분열 후기. 이렇게 되는 거야. 디귿, 리을. 항상 이 그림이 나올 거야. 그럼 13번에 1번. DNA 양이 2배로 복제되는 시기는 기억. 기억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언제다? 리을. 감수 2분열 크기 리을. 그 다음 3번.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다? 지금. 감수 1분열 크기 지금. 요거 엄청 중요해요. 13번. 그림 보면서 내용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14번. 감수 분열에 의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가 염색체는. 자, 이가 염색체는 언제 나온다?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이 끝나. 감수 2분열은 이가 염색체는 봐. 그래서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로 고쳐주세요. 1분열로 고쳐주시고 X. 그 다음 2번.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서 DNA가 복제된다? 자,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DNA 복제야. 그럼 감수 1분열 끝나고 감수 2분열 갈 때 관계 없어. 그럼 DNA 복제 있다 없다? 없어요. DNA 복제 없습니다. 바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X. 그 다음 세 번째.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요. 자,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갑니다. 맞네요. 5. 그 다음 4. 감수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 감수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 N으로 줄어들어요. 5. 감수 분열 의죠. 자, 15번은 아까 맨 처음에 정리해줬네요. 그럼 지금부터 15번 거꾸로 마무리 갑니다. 체세포 분열은 1회. 1회 분열하고 염색체 수는 2N에서 2N으로 변화 없고 2개의 딸세포. 1회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고 2개의 딸세포.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숙제는요. 19쪽에서 몇 쪽까지 해오시는가 하면 23쪽까지 숙제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발생하고 멘델의 유전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혹시라도 숙제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별 달아와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 전에 숙제 검사하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